그래서 유럽 구매 대행의 장점에 대해서 저는 유럽 구매 대행 강사니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중국 구매 대행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중국 구매 대행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나을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장점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는 중국도 진행을 하지만 중국이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미국, 중국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다. 세금적인 문제들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QC 문제가 적어서 CS가 용이하다. 이 말은 부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되게 CS 문제가 되게 적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제가 15분 걸린다고 했죠. 15분 걸리면은 나중에 일 다 하고 나서 방과 후에 그냥 CS 15분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의 상품이 잘 팔리고 구매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돈을 쓰는 사람이 계속 쓴다는 거예요. 명품이라든지 브랜드 상품들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많이 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팔 때 객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기는 하지만 한 번 판매할 때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220V라서 같은 규격이라서 그대로 팔면 되고, 이 EU VAT 환급이라 한 EU FTA 무관세 혜택,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EU VAT 환급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여기 GS 앞에 가가지고 과자를 하나 사 먹을 때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과자를 사요. 10% 포함돼서 과자를 사는데 EU 유럽연합에서는 19%에서 25%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인데 그 19%의 세금을 면세를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게 사는 비용으로 마진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KRFE 한 EU FTA 무관세 혜택, 요거는 우리나라의 관세 통관을 할 때 그때 지금 우리 FTA 협정을 맺었었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관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마진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최저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상품을 취급을 할 때 브랜드사에서 이렇게 특정 딜러, 도매 딜러한테 상품을 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 판매자들한테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바로 공급하는 형식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딜러들이 최저가 싸움을 못하게끔 최저가를 딱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마진이 적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네이버 쇼핑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 가격 내리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골 아파요. 근데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마진이 내려갔으면은 기름값만 하자 이래갖고 그 상품 놔두고 또 다른 상품 소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럽 구매 대행이라든지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구매 대행을 첫 시작을 할 때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품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전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사업자 내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요 두 가지입니다. 부업 시에 겸직 의무, 본업이 있다면은 겸직 의무가 있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 직장 겸직 의무 규정을 파악을 하고 겸직 의무가 있다면 본인 가족이나 아니면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특법 제6조라는 이런 종소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조특법 제6조에 나와 있는 혜택들을 보려면 사업장 주소지가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쳐보시고 그 권역 안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청년은 100%, 비청년은 50% 종소세 감면이 되니까 100%면은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잡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수도권 우리 집에다가 주소지 내면은 못 받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권인 경우에는 청년은 50%, 비청년은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제가 뒤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각종 오픈마켓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픈마켓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오픈마켓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마켓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지점을 많이 내면은 소비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마켓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구매 대행을 하려면 글로벌 셀러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거는 가입 안 해도 되는데 ESM이나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셀러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가입을 다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마일리지나 캐시백이 되는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서 당연히 부수입을 도모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은 우리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허가라든지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살짝 홍보라서 홍보 멘트만 좀 찍고 갈게요. 저희 유튜브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 대형 채널에 투트랙 대표님 채널에 왔는데 제가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업자 등록 전에 필수적으로 세팅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부업으로 유럽 구매 대행 순수익 월 300만 원 벌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로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조특법 제6조 그리고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가입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입식품, 화장품 영업 등록 그리고 쭉쭉쭉쭉쭉 다 전 소싱 과정도 다 볼 수 있고 판매가 설정,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까지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라서 부끄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이 브랜드 구매 대행은 나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유럽의 소싱을 배우면은 다른 나라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소싱을 하기 전에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팔릴 만한 상품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찾는 능력을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냥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지 못하면 나중에 조금 매출이 안 나오고 푹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팔릴 만한 상품들을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브랜드 구매 대행을 진행하기 전에 카테고리 설정을 해야 돼요. 카테고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이기 때문에 보통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팔고요. 부업인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한 두세 개 정도를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업인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업인 경우는 조금 집약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는, 저희가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안다는 상태로 지금 A, B, C급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A, B, C급 브랜드는 제가 정한 거예요. 그냥 A급 브랜드는 좀 잘 나가는 아이템들, 잘 나가는 브랜드들, B급은 아직까지 조금 뜨기 직전이야. A급 되기 직전에 뭐라 해야 되지? 뜨기 직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내가 좀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데도 모를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 C급은 아예 모르는 그냥 비브랜드 상품, 브랜드인데도 유럽 현재 브랜드입니다. 유럽에서는 잘 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랜드를 전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C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A급 브랜드부터 알아보면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네이버 쇼핑에 해외 직구 탭에 5만 개 이상 있다고 치면은 유명한 브랜드, A급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구매 대행 사업은 지금 강사나 유튜버들 전부 다 경험으로 인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상 저는 이렇다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를 A급 브랜드라고 하고요. 이 A급 브랜드를 판매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느냐? A급 브랜드라는 거는 마진이 내려올 대로 다 내려온 애들이에요. 유명하기는 한데. 그래서 많이 파는 사람들도 마진을 적게 팔 거예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
마샬 스피커가 있어요. 마샬 스피커를 판매를 하면 지금 마샬 스피커가 한 20만 원, 30만 원의 해외 직구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 마진 얼마나 볼 것 같아요, 걔네들? 걔네들 한 10,000원 정도 봅니다. 네. 그래서 A급 브랜드는 정품보다 더 정품같이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샬 스피커가 있어요. 걔네들이 최저가를 다 선점하고 있어. 10,000원 보고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마진을 좀 더 잡고 이 싸게 파는 애들, 얘네들보다 좀 더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더 이쁘장하게 꾸미고, 그리고 정품인데 너무 싸면은 이거 정품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노려서 조금 더 가격을 많이 보더라도 얘네들은 나는 짝퉁 이슈에서 벗어날 거야 하는 구매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품같이 판매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의 뭐 휴대폰이 있으면은 그 휴대폰의 주변기기, 그러니까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삼성 핸드폰이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고, 커피 머신 되게 유명한 거 팔리면은 거기에 물통이 들어가는데 그 물통이 자주 깨져요. 그래서 그런 깨지는 애들 부품들도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저희가 그 A급 브랜드를 많이 등록을 해 놓으면은 어떤 구매자가 우리 몰에 들어왔을 때, 그 몰에 들어왔을 때 와, 여기 브랜드 상품이 되게 많네, 요 브랜드가 많네, 내가 근데 요 브랜드에서 찾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톡톡으로 한번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 네이버 쇼핑에는 많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물건인데 현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지에서 찾아서 판매를 해서 대박 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급 브랜드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가격이 안 나와서 못 파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유럽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하면 와, 다 가격도 안 맞고 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뭘 팔아야 되냐는 말이야. 그랬을 때 가격을 누가 싸게 팔래요? 비싸게도 팔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안 팔리면 모르겠는데 네, 장담합니다. 다 팔려요. 비싸게 해도 살 사람 다 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B급 브랜드는 국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거나 마니아층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 알려지기 막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마니아층이라는 거는 취미생활과 같은 브랜드예요. 뭐 캠핑을 만약에 간다면 캠핑의 브랜드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캠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알겠죠. 이런 브랜드를 B급이라고 하는데, 이 B급 브랜드를 판매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브랜드 대량 등록을 통해서 국내 총판이 된 격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A급 브랜드처럼 브랜드 대량 등록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마진이 안 나오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막 경쟁이 심화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상품을 갖다가 뿌려놓으면은 국내 총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AS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상품들의 부품이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우리가 부품도 판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량 등록 이거 브랜드 대량 등록은 수기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프로그램 이용해 갖고 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소싱 능력을 전제하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병행 수입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이 B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총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행 수입으로 진행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구매 대행이나 비브랜드 상품처럼 우리가 브랜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A급 브랜드가 되지 않게 주력 아이템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제가 B급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A급으로 만든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많이 가격을 후려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업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원래 마진 잘 보던 게 꾸준히 안 팔리고 결국에는 상품을 삭제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B급 브랜드 상품은 그냥 있는 대로 팔고 주력 제품 막 이렇게 광고 태우고 마케팅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력 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느 정도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기름값이라도 벌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급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 브랜드와 같이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말하는 거고요. 중국 구매 대행과 같은 관점으로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 상품을 띄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지에서 제가 소싱을 하다, 현지 판매처에서 소싱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지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안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되게 품질이 좋아 보여.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대박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판매를 하게 되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총판 체결이 가능해요. 그 브랜드사에 우리 독점 권한을 달라. 우리나라에 내가 떼올 텐데 한국에서 수입하는 업자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총판 좋다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총판 체결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뭐 좀 롱런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위주의 구매 대행 사업 시는 상품 업로드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C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C급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A, B, C급을 어떻게 나누냐? 난 초보자인데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소싱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소싱을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은 브랜드를 많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다 보면은 이 브랜드가 자주 나왔으면은 당연히 A급인 거고 조금씩 보이는 애들은 B급, 그리고 안 보이는 애들은 C급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럽 구매 대행이나 브랜드 구매 대행을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계속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 작업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진행을 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느린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진행을 해야 보여요. 그 이상 해서 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솔직히 때려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판매가라든지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그냥 판매가도 그 세금적인 부분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엑셀 이용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하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대충 하면 됩니다. 저는 사진만 집어넣지 아예 내용 자체를 집어넣질 않아요, 상세 페이지 안에. 그래서 어차피 찾아서 들어오는 거고 이 상품을 아는 상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가보면 상세 페이지에 집착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요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합니다. 상품 등록을 많이 해야 되지. 요새 그 닭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닥치고 등록.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예, 닥치고 등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브랜드사에서 제품을 광고를 해주고 그런데 브랜드 제품을 많이 깔아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사업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마켓도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오픈마켓이 있어요. 티몬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수수료 기준이 우리 초보자들한테 문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뭐 가격 30만 원 이상 팔았을 때 99,000원인가 내야 돼요. 판매 매출이 30만 원. 근데 30만 원 팔았을 때 우리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의 순수익이 20%라고 가정하면 한 6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30만 원 맞는데, 예, 6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99,000원 내보면은 적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티몬, 그리고 티몬에서 주문이 잘 안 들어와요. 예, 애초에. 그래서 티몬은 좀 배제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메프도 이 글로벌 셀러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위메프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글로벌 셀러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 떠오르는 강좌가 있어요. 그 SSG, 요거는 좀 들어가면은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롯데온이 지금 상품수를 2,000개, 최대 상품수량을 2,000개로 줄였는데 거기도 우리 유럽 구매 대행업자들은 상품을 직접 소싱을 하고 수요를 찾아서 소싱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가면은 아마 좋은 시장이고, 롯데온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의 커피 머신 이런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롯데온은 대기업 플랫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이 마케팅을 많이 때리고 할인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근데 할인을 때려도 우리 판매자들한테 전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인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갈 필요도 없고, 2,000개면은 2,000개 채우기도 사실 수동 소싱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요새 이게 화두예요. 대량을 이용을 해야 될지 처음에, 그리고 수동 소싱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 강의하면서도 만나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잘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수동 소싱이에요. 상품을 월 1억, 3억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수동 소싱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르침이 없고 잘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막 무지성으로 올리는 게 과연 이 유럽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이 맞는지 싶어요.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상품을 발굴해내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먼저 이거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내가 판매를 해도 과연 그 상품에 보는 눈이라도 생길까? 그런 게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중국집 배달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집 배달부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서빙도 하다가 그 다음에 요리사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장이 되니까 이런 다 보이는 거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리가 되고 다 그런 건데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용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이 된 상태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내가 상품 보는 눈이 있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게 아니라 중국집 배달부가 바로 사장이 되는 격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상품을 찾는 이런 연습들을 하고 그리고 판매가도 수기로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뭐 오픈마켓에도 직접 올려보고 그 상태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면 효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이나 고등학교 뭐 3학년까지 계속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 10년 공부한 걸로 월급 200, 300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 만에 월 매출 몇 억까지는 아니구나. 몇 천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뭐 두 달 만에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고 들어왔다가도 다 포기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강의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온라인 수강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나오신 분이 지금까지 40명이에요. 그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는 그 정도 1,000만 원이면은 순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뭐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해서 이 시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사장님들께서도 좀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구간만 지나면은 되게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월 매출 500이 그 기본을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00이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꾸준히 달리시고 6개월이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적어도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삶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 자체가 제 인생을 바꿔준 직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노력하면 돈 봅니다. 돈을 안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꾸준히만 엉덩이 힘만 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